안녕하십니까?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마그네슘을 이미 복용하고 계시거나 적어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피로 회복과 수면의 질 개선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마그네슘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 그래도 계속 복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는 건강을 위해 섭취한 영양제가 원인이 되어 응급실로 이송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들은 의료진으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마그네슘 영양제를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8가지 상황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마그네슘이 체내에서 수행하는 역할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미네랄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 신호 전달, 그리고 체내 에너지 생성 과정 등 수백 가지의 생리적 작용에 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건강보조제로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섭취된 마그네슘은 주로 신장, 콩팥을 통해 배설된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체내에 과잉된 마그네슘이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적정 농도가 유지됩니다. 마치 대미 수위를 조절하듯 신장이 체내 마그네슘 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출되지 못한 마그네슘은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고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마그네슘 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초기 증상이 미미하다가 급격히 위중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세로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농도가 계속 상승하면 근육에 힘이 빠지는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보행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화되면 호흡을 관장하는 근육까지 마비되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체계에도 영향을 주어 심전도 이상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의식소실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위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겪었던 60대 중반 남성 환자의 사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이 환자분은 피로 해소를 위해 마그네슘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 콩팥병 환자였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전신 쇠약감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검사 결과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정상 수치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심전도상에서도 위험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조치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그네슘 영양제를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8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마그네슘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여과하지 못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안전한 용량이라 할지라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검사상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간경 변증이나 중증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은 흔히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에 비유될 정도로 다양한 물질 대사를 책임집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륨, 칼슘 등 필수 전해질이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그네슘을 임의로 추가 복용하게 되면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증신경근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증근무력증이나 누게릭병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환자분들은 이미 근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 일상생활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이 신경근 접합부에서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이것이 근육 이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지만 이미 신경 전달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근력을 더욱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자칫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의 기능까지 저하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섬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섬액이란 심장 박동이 정상 범위보다 느리게 뛰는 상태를 의미하며 통상 분당 맥박수가 60회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평소 맥박이 느린 분들이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심장 박동이 지나치게 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하고 심정지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가 맥박 측정 시 분당 60회 이하로 측정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혈압 환자입니다. 만성적으로 혈압이 낮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립성 저혈압을 겪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혈압은 하강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 점이 될 수 있으나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에게는 혈압을 위험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과도한 혈압 저하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어지럼증, 실신, 그리고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정 부정맥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있는 방실 차단 등의 부정맥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에 맞춰 규칙적으로 박동하는데 마그네슘은 이 전기 신호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도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신호 전달이 더욱 지연되어 심박동 리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들었거나 현재 부정맥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장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장마비란 장의 연동, 운동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수술 직후나 특정 질환에 의해 장이 원활히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은 장을 포함한 체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비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마비 상태에서는 오히려 장 운동을 더욱 억제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심한 탈수 상태인 경우입니다. 심한 설사나 구토가 지속되거나 과도한 발한 후 적절한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장으로 향하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마그네슘을 체외로 배출하는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수 증상이 있을 때는 수분 보충이 최우선이며 마그네슘 복용은 잠시 미루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그네슘 복용을 피해야 할 8가지 상황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분들 중에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즉시 마그네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마그네슘은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했을 때 예기치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혈압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베타 차단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치료에 널리 처방되는 약으로 프로프라놀롤, 메토프롤롤 같은 성분이 이에 속합니다. 이 약들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또한 이와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2가지를 함께 복용할 경우 심박수가 지나치게 느려지거나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로디핀, 딜티아젬 같은 약들이 대표적인데 이 약들 역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병용하면 약효가 증폭되어 심각한 저혈압이나 섬액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수분과 함께 체내 전해질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뇨제의 종류에 따라 마그네슘 배출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체내에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뇨제와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해야 한다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농도를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전해질이 불균형이 동반된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나 칼슘 수치에 이미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슘 불균형까지 겹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전해질들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쪽의 불균형이 다른 전해질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용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마그네슘 섭취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여 신장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로 신장이 이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이 1분 동안 여과할 수 있는 혈액량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간 수치 확인을 통해 간 기능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ST, ALT 같은 간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간세포 손상을 의미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전담하는 중요 장기이므로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어떤 성분이든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혈중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전해질 농도를 측정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심전도 검사로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체크하고 혈압 측정을 통해 저혈압이나 고혈압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신다면 마그네슘 복용이 안전한지, 적정 용량은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수치가 정상 범위 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전 검사와 비교해 변화 추이는 어떤지까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에 특이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처음 복용할 때는 권장량의 절반 수준인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체 반응을 살피며 서서히 용량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용량 섭취는 부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통상적인 성인 권장량은 하루 300에서 400mg이지만 초기에는 100에서 200mg 정도로 시작하여 1-2주간 경과를 지켜본 뒤 증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용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 자극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섭취량을 한 번에 드시기보다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분할 섭취가 효과적입니다. 이는 혈중 농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용을 시작한 후에는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 복통, 메스꺼움 같은 소화기 증상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 방식을 조절하여 대부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식후 즉시 복용하거나 분할 섭취하는 것이 소화기 부담을 더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의 종류를 변경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마그네슘 제품들은 그 화학적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고 함량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내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우수하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아미노산과 결합된 구조로 흡수가 잘 되고 위장 장애가 가장 적지만 가격대가 다소 높습니다. 킬레이트 형태 역시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적합한 제형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한 제품에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제품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근력 저하로 평소처럼 걷거나 물건을 들기 어려운 경우,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숨이 가빠지는 경우, 극심한 어지럼증이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지나치게 느리게 뛰는 경우,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멍한 상태가 지속될 때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상승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 장기 복용을 계획하신다면 정기적인 검사 또한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 심장 기능, 전해질 농도, 간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은 1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므로 세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분들 역시 질환 자체가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검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거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도 예정보다 일찍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면 약 한 달 후 전해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꼼꼼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병원 처방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 의약품, 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한약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현재 섭취하고 있는 모든 목록을 의사나 약사에게 정확히 공유하여 마그네슘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독거,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되어도 즉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 복용 사실과 주의해야 할 위급 증상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탈수 상태일 때는 절대 마그네슘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심한 설사나 구토가 있을 때, 무더위에 땀을 과도하게 흘렸을 때, 혹은 과음한 다음 날 등 탈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이때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 최우선입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고 심한 경우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아 몸 상태가 회복된 후에 복용을 재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반드시 확인해드리는 핵심 질문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마그네슘 복용을 고려 중이시라면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첫째, 제 신장 기능 수치상 마그네슘 복용이 안전한가요?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훗날 다른 병원을 방문하거나 건강 상태 변화를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제가 복용 중인 약물들과 마그네슘 사이에 상호작용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에는 복용 중인 모든 약의 목록을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여기에는 병원 처방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 의약품, 타 영양제, 그리고 한약까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료 전에 스마트폰으로 복용 중인 약들을 찍어 두거나 메모해 가신다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약의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약국에서 받은 약 봉투를 지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제 심전도나 맥박 상태를 고려할 때 마그네슘 복용이 안전한지 물어보세요. 특히 섬액이나 부정맥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소 맥박이 느린 편이거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심전도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복용 전 새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넷째, 복용을 시작한다면 하루 몇 mg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제형이 저에게 적합한지 상의하십시오.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등 마그네슘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각 제형의 가격, 체내 흡수율, 잠재적 부작용 등 장단점을 자세히 묻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추적 관찰을 위한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기검진 일정을 미리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력에 표시하거나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여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면 위험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내원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해 두세요. 위험 신호를 미리 숙지하고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비상 상황에 대해 알려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어야만 마그네슘이 본인에게 진정 필요한지 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은 단순히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을 할애해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우리 몸에 필수적이며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 저하간 질환 중증 신경근 질환 섬액 저혈압 특정 부정맥 장마비 장폐색 심한 탈수 상태에 해당한다면 마그네슘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전에는 반드시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영양제 목록을 의료진과 공유하여 상호작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복용을 시작할 때는 저용량부터 서서히 늘려가며 신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중단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십시오.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남들에게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 해도 나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비단 마그네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일상적인 음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명약이었던 것이 나에게는 해로울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인 건강의 주체입니다. 주변의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광고, 혹은 지인의 경험담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체 조건과 여러분의 몸 상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다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영양제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필요한 성분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소중한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마그네슘 영양제를 복용 중인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가족분들께는 더욱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한 가지 약속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양제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내 몸의 소리를 귀에 깊게 경청하며 가족의 건강까지 함께 챙기겠다는 다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학 정보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발전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건강을 위한 작은 약속이자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 영상은 의학적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체질이 다르므로 영상의 내용이 모든 분께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 복용의 시작이나 중단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처방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새로운 약물 복용을 시작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지속적인 관심이 쌓여 비로소 건강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것 또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